크리에이터 캐리 1일차 5년 전 밀코메다 이주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선발되어 연구소에서 훈련받기 시작할 때부터 각자 행성으로 가면 해야 하는 큰 맥락은 정해져 있었다. 정착하기, 탐사하기, 연구소에서 지급한 금빛 씨앗을 심기, 작품을 만들기,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본부에 보고하기 등. 캐리는 매뉴얼을 받은 첫날부터 밥을 먹을 때나 잠자기 직전에도 단 한 번 눈을 떼지 않았다. 만약 훈련하는 등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새기며 생각을 멈추는 일이 없었다. 남들은 모르지만 자신의 성격에는 유독 눈에 띄는 두 단어가 있었기에 정착과 탐사라. 두 과정은 바로 잇따라 있지만 거버넌스는 굳이 분리를 시켜놓았다. 건축가인 캐리 입장에선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선 주변을 돌아다녀서 위험 요소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행동은 탐사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라니 이보다 어려운 일이 있을까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고민해본 덕분에 캐리는 블루버진 스페이스홀을 타고 밀코웨이를 지나 행성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이미 할 일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고 계획대로 행성에 도착한 첫날부터 망설임 없이 로버를 타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정착하기 위해 낯선 행성의 주위를 둘러보는 건 당연한 과정. 탐사는 주변 식물의 성분을 분석해보거나 미리 지정해놓은 의문의 구역에 깊숙하게 들어가보는 것 등이라고 구분한 것이다. 만약 연구소부터 확실하게 생각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시간을 낭비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며 캐리는 스스로가 감탄스러웠다. 하루라도 늦게 움직였다면 이 멋진 풍경을 놓쳤을 테니. 안 그래? 가을이. 캐리는 로버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애완 로봇 카멜레온에게 물었다. 가우디 역시 시원한 바람에 기분이 좋은지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게 보였다. 지구로 따지면 가을과도 같은 날씨. 은은하게 비추는 주황색 불빛은 하얀색으로 덮인 행성 전체를 안락하게 만들었고 어두운 하늘에 자리한 오양색의 오로라는 황홀했다. 캐리는 행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느끼기 위해 자율주행으로 되어 있는 오버를 오프로드로 바꾸고 핸들을 양손으로 잡았다. 그러자 얇은 틈을 뜨고 허공에 떠있던 로버의 바퀴가 땅에 닿았고 바퀴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행성의 거친 지면의 느낌이 퍽 괜찮았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북미 대륙을 횡단하던 때만큼 그 시기는 캐리의 인생에서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때였다. 신선한 감각의 건축 디자이너로 크게 인정받기도 했고 점차 입지를 다져갔으며 건축을 통해 번 돈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었으니까. 또한 친구로 지내던 같은 업종의 피터와 결혼도 성공했는데 행복이 길진 않았다. 같은 건축가였던 피터와 건축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기도 했지만 생각하는 건축의 방향이 너무 달라서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싸웠고 결국 3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하게 됐다. 더구나 그 시기부터 메타버스가 실제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지며 수많은 직업이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새로 탄생했기에 실물 건축가로서 기껏 이루어놓은 캐리의 입지가 불안정해졌다. 그러나 캐리는 행복과 불행이 번갈아 오는 것처럼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억지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 하지 않고 실물 건축가로서 내 자리를 지니고 있다면 언젠가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 찾아오겠지. 신선한 감각을 지닌 실물 건축 디자이너라는 자리에서 언젠가 다시 기회가 찾아오길 기다렸다. 그러던 때 캐리는 은하 이주 프로젝트의 크립토 공고문을 받게 되면서 새로운 문이 열렸다. 나의 행성에서 나의 건축물을 짓고 나의 세상을 만든다? 이전까지의 메타버스는 가상의 세계처럼 느껴졌지만 크립토 공고문의 밀코메다 행성은 현실이고 그곳이라면 옛날의 위대한 건축가들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반가웠다. 꿈만 같은 기회에 캐리는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다. 그 이후로 거버넌스의 연구실에서 밀코메다행 프로젝트를 위해 훈련을 받은 5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기에 마침내 행성에 도착한 캐리는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실물 건축을 짓고 싶어 마음이 들떴다. 저 다리 옆에는 물가에 사는 동물들이 가까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어류동물 병원을 지어야지. 그리고 대지가 넓은 저 평야에는 한옥마을을 지을 거야. 나무로 된 집들은 전부 사라져서 사진으로밖에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추억 복구. 레트로. 로버를 타고 행성을 넓게 돌아다니던 캐리는 한 군데씩 원하는 건축물을 생각해보았다. 짓고 싶은 건축물이 너무 많아서 머리에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전부 기억할 수 있을까 걱정될 만큼 가슴이 뛰고 흥분될 때 갑자기 하얀 안개가 펼쳐지며 묘하게 온도가 내려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형이 새하얀 것과 연관이 있나? 캐리는 급하게 로버를 세우고 내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안개가 점점 짙어졌기에 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으로 하더라도 행성에 사는 다른 생물이 있을 수 있고 부딪힐 수 있다는 요소를 제외할 순 없으니까. 심지어 지금보다 더 짙어져서 앞을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캐리의 예상은 하나둘씩 들어맞았다. 첫 번째로 노천탕을 온 것처럼 몇 개 퍼져있던 안개가 급격히 짙어져서 바로 눈앞에 둔 손바닥도 보이지 않았고 등 뒤에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휙휙휙. 아주 빠르고 날렵한 느낌.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벌이나 뱀처럼 맹독을 가진 존재일 수도 있었기에 안심할 순 없었다. 그때 캐리의 주위를 맴돌기만 했던 인기척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달려들었다. 헉! 으아! 놀란 캐리는 뒤로 자빠졌고 뒤에 있던 로버에 걸려서 엎어졌다. 다행히 로버의 푹신한 안장에 엎어졌기에 망정이지 반대였다면 우주복 헬멧이 작은 실금이 났을 수도 있다. 아직 탐사를 마친 행성이 아니라 우주복을 벗어도 되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캐리는 자기 얼굴에 붙어있는 카멜레온 가우디를 떼어내며 안도했다. 너였냐? 갑자기 달려들었던 묘한 인기척은 그녀의 애완 로봇인 가우디였다. 위험한 존재를 만난 것은 아니라 다행이지만 그래도 쉽사리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눈앞도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얀 안개가 퍼졌던 게 조금 전인데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해져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시간 체크를 미리 했던 건 아니었기에 확실하진 않지만 로버에 붙어있는 시계를 보니 5분에서 10분 정도가 지나 있었다. 캐리는 다시 로버에 올라타서 캡슐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다. 방금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고 왜 일어나며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아봐야 할 게 산더미라 바삐 움직였다. 샵 크리에이터 캐리 55일차. 현재 본부는 아무도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통신기에 문제가 생겨서 전부 끊겨버렸으니 낯선 행성에서 홀로 당황하고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불안한 생활을 할 밀코인들의 생각에 거버넌스의 가슴은 미어지도록 아팠다. 그렇기에 하루라도 빨리 통신기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전까지는 임시로라도 밀코인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애완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켰는데 이는 예전 버전에서 사용했다가 현재는 시크릿 모드로 감춰놓은 기능이었다. 처음에는 옛날 기능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시크릿 모드로 감춰놓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는데 지금 상황으로선 천운이었다. 시크릿 모드가 없었다면 임시로나마 밀코인의 상황을 본부에서 볼 수 없었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1만 명의 밀코인 중 유일하게 시크릿 모드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인물이 있다는 거다. 미래가 기대되는 청년 건축가 10인에 선정되었던 캐리. 본부에서 훈련받는 5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완벽하게 해내면서 책을 한 시도 놓지 않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움직이는 성격이던 그녀의 모습이 거버넌스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결국 시크릿 모드의 정체까지 알아버린 것인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통신기가 무작동하고 꺼지면서 전원 불빛 스위치가 이상해진 것이다. 원래는 작동하게 되면 빨간불이 켜지고 작동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불이 꺼져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다. 본부에서 화면을 보기 위해 시크릿 모드를 켜면 캐리가 보기에 불이 꺼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캐리가 시크릿 모드를 켜서 빨간 불을 확인하면 본부에선 송신이 끊긴다. 그렇게 본부와 캐리는 안전을 확인하기 위함과 본인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에 아무도 모르는 싸움을 계속하게 되었다. 당연하게도 이상한 느낌을 받는 건 캐리도 마찬가지였다. 카멜레온인 가우디가 빨간 불빛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다가 자꾸만 끄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것도 틈틈이 오작동하게 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자꾸만 시크릿 모드의 빨간 불빛이 꺼진다. 캐리는 하는 수 없이 예의주시하기로 생각하며 뒤를 돌았다. 본부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시크릿 모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날짜에 해야 하는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첫날 행성 주위를 둘러볼 때 발견했던 안개에 대해서는 임시로 가져온 키트들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대기와 토양 데이터의 분석 결과로는 지구에서 배웠던 다양한 원소뿐 아니라 전혀 다른 원소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건 본부로 보내면 본부의 전문가들이 밝혀낼 영역이다. 대신 20시간 와중에 5에서 10분 정도만 지속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독된 통에 안개의 일부를 담아서 단단히 밀봉해 놓았다. 훗날 지구로 돌아가서 자세하게 연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캡슐을 나와 금빛 씨앗을 심어놓은 장소로 향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옥마을을 건설하려고 했던 위치인데 안개가 짙어지는 현상을 알아내기 위해 대지와 토양을 조사하다가 식물이 자라기 적합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됐었다. 수치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던 캐리는
51차에 금빛 씨앗을 심었고 예상대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오히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자라서 당황할 정도였다. 3일 만에 넝쿨이 자라나고 5일 만에 열매가 열려 포도라는 것을 확인했고 발효 또한 순식간에 완성됐다. 이러다가는 75일 차에 작품 만들기를 하기 전까지 할 일이 없게 돼버리는 게 아닌가. 캐리는 기쁘기보다 걱정이 몰려왔다.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을 자주 겪지 않아봐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뒤에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은 계획에 안 맞았기에 계획을 많이 세우고 그대로 지키는 캐리였기에 여러 가지 생각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포도를 밟고 있는 발은 멈추지 않았다. 그 옆에는 이미 발효돼서 연도까지 적혀 나열된 와인들이 있었고 2일차에는 시음해본 키트 또한 아직 남아있었다. 캐리는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씨앗 심기의 종류를 늘려보면 어떨까 떠올렸다. 지금처럼 좋은 땅에서 빠르게 나는 포도마다 곧바로 밟아서 발효시키는 게 아니라 청포도와 적포도의 종을 섞거나 이틀 전에 자라난 포도와 지금 자란 포도를 섞어보는 등의 실험. 이참에 나만의 와인을 개발해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시간을 견디기 힘들 것 같아서 해본 이러저러한 생각이었지만 되새길수록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다. 그때 캐리의 마음을 응원이라도 하는 듯 한 구석에서 자라던 넝쿨에서 청포도와 적포도와는 다른 색상의 포도가 자라났다. 이런 색상의 과일이 있었나 싶은 정도로 화려한 색감으로 뒤덮인 포도 알갱이. 캐리는 다른 포도와 다른 포도알을 들며 환희했다. 변종은 가장 희소한 자원이지. 앞으로 변종 포도종을 여러 개 만들어 볼 생각으로 캐리는 와인 보관 창고를 한가득 세울 작정으로 지대를 계산해 나갔다. 샵. 크리에이터 캐리 75일차. 캉카그. 누군가의 힘으로 캡슐이 사정없이 흔들렸다. 통신기가 끊긴 것을 알고 있던 캐리였지만 위급한 순간이 되니 신나게 바라는 마음으로 손이 제멋대로 나아갔다. 제발. 제발 살려줘. 하지만 캐리의 간절한 손길에 통신기의 송신 버튼을 누르기 전 캡슐의 문이 강한 굉음과 함께 열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자들은 징그러울 정도로 얼굴이 함몰된 모습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밀코인과 비슷한 체형의 변종 와인과 같은 색깔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통신기 앞에서 볼볼 떠는 캐리에게로 서서히 다가왔고 하나둘씩 자기 머리 위로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보며 캐리는 식은땀을 흘렸다. 나 말고 지구에서 온 밀코인이 더 있었던 거야. 3시간 전 캐리는 밀코인 이주 프로젝트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작품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크리에이터이자 건축가로 활동하던 그녀는 이 행성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면 좋을까 고민했고 행성의 특성을 차분하게 나열해 보았다. 하얀 바위와 모래로 이루어진 포근한 행성. 보기에는 추운 겨울처럼 보이지만 75일 내내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같은 날씨. 하얀 바위는 대리석처럼 보이지만 생김새와 달리 가볍고 유연성이 좋아서 건축에 최적화된 재료였기에 어떤 작품을 만들던 활용하기가 좋았다.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 캐리의 고민이 길어졌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캐리는 임시 설계도로 여러 구상을 해본 뒤 마침내 외쳤다. 집을 만들자. 어떻게 보면 집을 만들자는 건 생리 현상만큼이나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다. 집이라는 건물이 가진 의미는 아주 크니까. 캐리는 즉시 로버에 올라타서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모으고 다녔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어느새 끝에 다다랐고 이번 주면 작품을 만들어보는 매뉴얼도 마무리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의욕이 절로 뿜어져 나왔다. 이참에 더 서둘러 볼까? 씨앗 심기를 할 때 과하게 양지 바른 땅을 발견해서 해야 하는 일을 순식간에 마무리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뒤에 할 일을 너무 일찍 시작할 순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씨앗 심기의 심화 과정을 만들어가며 시간을 보냈으니 이번에도 작품 만들기에 시간이 남는다면 여러 개의 작품을 만들면 된다 생각한 것이다. 밀코에 닿은 하루 함께 날아온 1만 명의 밀코인은 모두 소중한 동료이지만 동시에 경쟁자이기도 하니까. 남들이 하나의 작품만을 완성했을 때 2개의 작품을 만든다면 더 돋보일 거다. 결정을 한 캐리는 원래대로라면 이대로 마무리했을 하루를 더 길게 끌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필요한 작업을 완벽하게 끝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페인트 칠을 시작했다. 이 행성에서 발견한 물질을 갈아서 만든 푸른색 페인트는 발색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페인트를 칠하던 캐리의 손이 순간 멈췄다. 이게 뭐지? 부엌 벽에 사용된 자재는 로버를 타고숲 깊숙한 곳에 들어가 발견한 것이었다. 이 행성에 얼마없는 나무이기에 옆으로 쓰러져서 죽은 나무를 활용했는데 페인트를 칠하자 자재의 위로 기이한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종이 위에 펜으로 꾹꾹 눌러 쓰고 그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을 슥슥 그었을 때 보이는 흔적처럼.
영어의 알파벳과 한자 그리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이상하게 섞인 글자가 나타났다. 여행을 자주 다녀 영어에 능숙하고 한국에서 15년을 살았던 캐리는 글자를 단박에 알아봤다.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걸? 캐리는 곧바로 애완 로봇인 가우디를 자기 어깨 위에 얹혀놓고 로버에 올라탔고 자재를 주었던 장소로 향했다. 하나의 동굴과 그 주위를 둘러싼 나무들이 있는 곳. 분명 부엌에 사용한 자재를 주었던 위치가 확실한데 그땐 보이지 않았던 여러 물건이 눈에 밟혔다. 그리스, 로마, 비잔틴, 심지어 로마네스크까지. 대부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거나 부서져 있었지만 신중하게 살펴본 결과 건축 연도를 추정할 수 있었고 이를 본 캐리는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은하 너머의 행성에서 지구에서 유행했던 건축 양식을 발견하다니. 건축가로서 매우 흥미롭게 느낄 만한 일이었다. 캐리는 나중에 거버넌스에 보여주기 위해 건축 양식의 특징이 잘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로버에 차곡차곡 쌓았다. 그런데 두어 개쯤 주었을까 싶었을 때 동굴에서 뭔가가 빛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나온다. 와중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밀코인과 비슷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몸 피부가 노란색인 밀코메다엔과 다르게 동굴 안에서 나타난 녀석들은 화려한 색상으로 뒤덮여 있다는 것이다. 마치 변종 포도처럼. 캐리와 변종 밀코인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불안이 엄습한 캐리는 녀석들을 주시하다가 빠르게 로버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일단은 가장 안전한 캡슐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속도를 내었다. 하지만 문제는 변종인 녀석들이 로버와 맞먹는 속도로 내달렸다는 것. 그게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다.